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크 제어 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위치 제어 루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속도 제어 루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토크 제어 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토크 제어 루프는 위치 제어도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차이가 크게 벌어지냐면요. 제어기가 속도와 위치 루프를 직접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토크만 쓸 필요가 없겠죠. 이젠 제어기가 속도와 위치 루프를 직접 관여하게 되고 서버 드라이브는 토크만 관리할 수 있게끔 그 아날로그 입력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다시 그릴게요. 제어기가 있습니다. 제어기는 자기 내부에 속도 루프랑 위치 루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인풋으로 전압 명령을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서버 드라이브한테 해당 명령을 줄 거고 이 드라이브는 토크 제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터는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엔코더가 자기의 피드백 정보를 돌려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토크 제어에서는 서버 루프가 하는 일은 토크 컨트롤만 하고 위치와 속도 루프는 제어기가 가져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미쓰비시 멜색이죠. 이런 타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 속도, 토크 루프를 다 서버 드라이버가 가져가고 제어기는 펄스만 날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와 속도 제어 루프를 가져갈 수 있는 제어기가 토크 제어만 서버 루프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제어기 쪽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토크 제어 루프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와이어링인데요. 배선을 보시면은 속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14, 15도 그대로죠. 토크 레퍼런스라는 TRQR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루프를 볼게요. 자, 루프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 여기 얘기했던 이 부분 있죠. 여긴 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뺄게요. 속도 제어 루프, 그 다음에 속도 감축기,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네, 토크 필터, 토크 리미트, 그 다음에 전류 응답기 등이 모든 게 다 이미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위치 루프에서도 얘기했었고 속도 루프에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아날로그 인풋 2 지금도 쓰지 않을 거니까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요. 파란색으로 처리해 볼까요? 남은 거는 아날로그 인풋부터 펄스 리제네레이션 그리고 네, 이 정도 공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에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날로그 인풋에 있는 4의 25번, 22번, 23번입니다. 4의 22 아날로그 입력 오프셋 설정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 1로 공급되는 전압에 적용되는 오프셋 교정값을 설정을 한다. 이 얘기는 예전에 속도 제어 루프에서도 얘기했었죠. 아날로그 입력 조정을 하면은 네, 알맞은 값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모니터에서 이 지령, 아날로그 지령인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V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인풋은 빨간색 바꿀게요. 마이너스 10V에서 플러스 10V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토크 커맨드 입력이나 속도 제어 입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10V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입력 필터 시정수까지 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크 지령 입력의 개인입니다. 보시면은 토크 지령,
속도 제어 루프에서도 같은 게 있었죠? 속도 제어 루프로 잠깐 올라가 볼까요? 속도 제어 루프에도 아날로그 속도 지령에 맞는 전압되는 기준에 따라서 볼트당 몇 RPM이 도느냐라는 기준값이 있었어요. 토크 제어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추락값인 30은 100% 분의 0.1V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은 3V에 100%. 그래서 전격 토크 3V에 100%고 10V면은 300V라는 토크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네, 다음은 토크 지령 방향 선택인데요. 이제 토크 지령의 정방향, 부방향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인데 0이면은 토크 지령이 부호죠. 그러니까 토크 지령이 마이너스 10이냐 플러스 10이냐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1로 바뀌면은 이 TC 사인이라는 그 핀 어사인인 SI가 있어요. 이 핀 어사인에서 설정되는 그 입력이 있거든요. 입력 단자가.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별로 쓸 일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토크 제어증 가면은 제어기 상위에서 다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항상 0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간략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속도 지령의 입력 게인입니다. 보시면은 들어가서 스케일링하고 토크 커맨드에서 자, 속도 지령의 입력 게인 3의 17이죠. 아이고, 잠시만요. 잘못 말했네요. 3의 17이 아니고 3의 02의 스케일링 속도 리미트입니다. 속도 리미트에 우리가 그때 얘기한 그 볼트당 회전값의 지정을 똑같이 속도 제어에서 쓰시는 것처럼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3의 3번은 지령 입력 반전입니다. 자, 뭐 여기서 크게 바뀔 건 없겠죠. 그 다음에 3의 21, 22 속도 한계값.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파라미터를 지정을 안 하면은 속도를 아무리 빠르게 올려봤자 그 최대 속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크 제어에 사용되는 속도 한계값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3의 17, 3의 17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3의 17은 이제 토크 지령의 선택 아까 봤었죠? 잠시만요. 네, 이 토크 지령의 선택이 만약에 2로 갈 경우에 잠시만요. 네, 2일 경우 정방향 지령 수신할 때 속단계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지령 속도를 0으로 할 거죠. 3의 17을 0으로 해둘 거기 때문에 3의 21에 대한 이 속단계값 1번에 대해서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 루프는 자, 볼까요? 한번 좀 확대를 할게요. 아날로그 입력으로 DC 전압이 들어가요. 오프셋 따라서 자, 토크 스케일링과 스피드 스케일링이 들어가죠. 그래서 토크 스케일링을 한 값이 들어가서 토크 스케일링 3의 19죠. 3의 19 볼까요? 네, 토크 지령 입력 게인 아까 얘기한 3V의 전격 토크 100%, 10V면 300%. 자, 스케일링에 맞춰서 네, 토크 커맨드 선택을 합니다. 내부 선택인지 외부 선택인지. 이거는 우리가 내부 선택을 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사인 절대값이 내려갈 거고요. 사인이 부호가 되죠. 부호가 돼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스케일링은 속도에 대한 아까 얘기한 1V당 RPM이 몇이냐에 대한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리미트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속도 리미트에 확인을 해서 스피드 리밋 셀렉션과 내부 속도 리미트 3의 17이 0이었으니까 이 3의 21 값만 뽑겠죠. 그래서 펄스가 나갑니다. 사인과 합쳐져 가지고 다시 속도 루프에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토크 제어 루프는 정량의 토크가 나가면 그 토크만큼 회전을 하면 정량 토크만큼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 회전이 안 되면은 그만큼 토크를 더 높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높아지는 거겠죠. 전류가 많아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토크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토크 제어 루프는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스케일링을 하고 토크 커맨드와 스피드 리미트에 맞춰서 자, 절대값이 나오면은 토크 리미트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 토크 정량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전류 응답성에 따라서 모터를 회전하고 엔코더가 다시 피드백 펄스를 내보낼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보내는 토크만큼 모터가 회전을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빠진 게 뭐죠?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네, 펄스 리제네레이션 쪽이죠. 이 펄스 리제네레이션은, 실제 모터를 구동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2부에서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